아래 두 개의 태양이다. 뭐야,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태양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자. 1억도 온도를 가장 오래 버티는데 1억도요? 들어가면 사람 뭐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단점은 장점처럼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방석에 앉으세요. 동방석에 앉을 수 있다. 꼭 성공을 하고 나와야겠네요. 소리 없이 강하게 세상을 지배해온 과학. 알고 보니 재미있고 알고 보니 나 과학 좋아했네. 과학, 그 너머에 몰랐던 이야기. 본격 과학 뒷담화, 알면 이득. 지구상에 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발전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꿈의 에너지로 부를 정도로 꼭 만들고 싶어하는 에너지죠. 바로 태양을 닮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는 아직도 멀기만 한 건지 오늘의 주제는 궁극의 에너지, 탄소제로 핵융합입니다. 네, 오늘의 이득되는 게스트 모셨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전도사 같은 분이신데요. 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남용훈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K스타라는 초전도 토카막을 연구하고 있는 남용훈이라고 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저희가 좀 기초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핵이 무엇일까요? 핵, 핵. 핵은 핵하면 좀 떠오르는 거. 핵심. 핵심할 그 때 중간에 핵. 있는 무언가. 또요? 저는 이거 뭐 핵폭탄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자라는 게 사실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게 원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자에서 전자를 떼내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이 크기로 따지면은 뭐 한 1000조분의 1미터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작은 건데요. 네. 이렇게 작은 핵들을 서로 뭐 융합시키거나 뭐 분열시키거나 이러면 여기서 또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천조분의 1 규모의 그 에너지를 분열시키고 융합시켜서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또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그 원자를 갖고서 핵을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핵융합이 된다면 핵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그 핵융합 에너지를 인공태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 아래 뭐 두 개의 태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물리학자님 앞에서 그런 하늘 아래 태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기권 밖에 있는 게 태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저희 시원한 표정. 근데 일단 인공태양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핵융합 에너지를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이걸 알려면 저희가 그냥 태양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그 원리까지는 몰라도 태양이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모든 발전 용량을 다 모아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1조 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1초 동안 1조 배가 더 많은. 네. 지구에 있는 상상할 수 모든 걸 다 없는 끌어모아도. 양이네요. 네. 아니 우리가 솔직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도 어마어마해서 맞아요. 가늠이 불가능한데 거기에 1조 배라고 하면은 그냥 뭐 태양이야말로 그냥 자연에서 돌아가는 천연 뭔가 발전 무한한 에너지? 발전소 이런 핵융합 발전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양에서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방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극히 일부분만 사실은 지구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태양에서 이 핵융합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핵융합이라는 게 인공태양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태양만큼 무한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자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과 같은 원리로 이 지구상에서도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작은 그런 태양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요즘 대세가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그 친환경 에너지 하면 뭐 풍력 발전도 있을 수 있고 수력 발전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소 에너지 등등이 많은데 왜 하필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핵융합이라는 건 당연히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고요. 그 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핵융합은 일단은 이 자연환경이나 뭐 기후환경이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지구상 어디에서나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식이고요. 또 이 부지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작은 부지에 발전소를 지어놓고 고밀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핵융합을 꼭 성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핵융합 에너지가 뭐 꿈의 에너지다, 뭐 궁극의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핵 분열 같은 경우는 뭐 원자폭탄 이런 데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핵융합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수소폭탄으로 조금 더 강력하고 위험한 이런 무기를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무기의 측면으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수소폭탄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 네. 그게 이제 핵융합의 원리로 만든 그런 건데요. 그럼 핵분열, 핵융합 둘 다 폭탄을 만들 수 있고 뭐 에너지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두 개가 어디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핵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 분열이 되는 거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이 핵 분열 원리 우라늄 같은 것들을 잘 농축시켜 놓기만 하면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런 환경에서도 계속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연구를 하는 거는 이거를 잘 제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반응이 일어나고 또 원하지 않을 때 딱 멈추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핵융합 반응은 이 핵이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전기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줘야만 일단 붙거든요. 붙기만 하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반응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이걸 만약에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컨트롤을 쓸 좀 수가 쉽게 있고요.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비교적.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 폭발을 한다거나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뭐 사용후 핵연료라든가 그런 폐기물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중저준위의 폐기물들만 나오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방식으로 이 발전소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개발만 되면은 진짜 꿈의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꿈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또 왜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건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중대한 발표 하나를 합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최초로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저 점화만으로도 전 세계를 집중시켰던 겁니다. 자, 도대체 핵융합 에너지가 뭐길래 이토록 어렵다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겨우 점화라고 하는 거는 그쵸? 이거잖아요. 맞아요. 불꽃 하나 이렇게 폭 찰나. 그런 맞아요. 느낌. 그 불꽃 하나를 일으킨 게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할 정도인가. 근데 이거 제가 뉴스를 옛날에 했어가지고 네. 제가 아.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핵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는데 순에너지 생산을 위한 점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점화라는 게 그러니까 투입한 에너지보다 생산된 에너지가 많다 이런 의미인데 아. 핵융합이 약간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산됐다는 게 정확하게 맞고요. 사실은 이 우리가 반응을 한번 시키면은 그걸로 딱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가 다른 핵의 핵융합 반응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른 걸 넣어주지 않아도 계속 연쇄적으로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쇄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지 사실은 우리가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화라고 말을 하는 게 뭐 불을 붙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의미에 좀 가깝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런- 뭔가 네. 넣은 것 때문에 많은 걸 얻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진율이 높다. 예, 맞습니다. 가성비 좋다. 가성비가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좀 생각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마진율이라는 걸 저희는 에너지 증폭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로 사실은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었는데 마진이라뇨. 네. 그게 사실 핵융합의 성능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핵융합 장치를 뭐 1억 도의 초고온 자기장에 뭐 가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도 좀 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핵융합이 거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아. 이게 뭐냐면은 그 핵융합을 하려면 일단은 플라즈마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플라즈마가 뭐예요? 핵을 융합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원자라는 게 핵의 전자가 이렇게 그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자를 떼내면은 이제 플라즈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이 플라즈마를 뭐 말씀하신 1억 도 같은 굉장히 고온으로 올려야지만
그때서부터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1억도요? 예, 1억도. 1억도 혹시 뭐 어느 정도 온도인지 가늠이 안 되죠. 그냥 들어가면 사람 녹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죠. 용암이 몇 도 정도 되죠, 박사님? 용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그런 것들은 거의 뭐 1000도 정도의 수준, 그거를 많이 넘진 않을 겁니다. 용암이 1000도인데 1억도면 네. 그 주위에만 가도 상상하기가 싫으네요. 아니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1억도라는 그 수치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수치를 가두는 뭔가 설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온도를 만들어낼 네. 수 있나 보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연구를 할 때는 온도라는 단위는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자의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온도도 높아지는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지구상에서 저희가 만드는 이제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는 1억도지만 밀도는 또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압의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밀도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따지면은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한 뭐 1만 도 정도의 뭐 대기 기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뭐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우리가 뜨겁긴 하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로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1만 도 정도.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해도 물론 이제 그 안에 가늠이 들어가면 안 안 되죠. 되죠. 상상이 안 네. 돼. 그럼 이 1억도의 그 플라즈마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핵이? 그 안에 있는 핵들이 그렇게 1억도까지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플라즈마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 융합도 하고 네. 그걸 향해서 에너지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1억도에서 그게 다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1억도의 이런 플라즈마를 만들고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죠, 발전을 할 수가 유지해야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유지를 하려면 이 플라즈마를 가둬둬야 되는데 네. 이걸 가둬두는 방식에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장을 이용으로 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은 한 번 딱 레이저를 주어가지고 반응이 확 일어나면 끝나면은 다시 이제 캡슐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에너지를 또 전기로 바꾸는데도 또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넣어줄 때도 전기를 넣어주고 나올 때도 전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나오는 전기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저가 아직까지는 이 전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좀 많이 낮아요. 돈이 많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로는 이득을 얻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그런 방식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억도 온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뉴스도 사실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억도 온도를 가장 오래 버티는 데 성공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도 플라즈마를 30초 동안 유지를 했거든요. 저희 연구소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K스타라고 말한 게 아까 제가 초전도 토카마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토카마기예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라는 거는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현상을 초전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만들어줄 때 전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저항이 0이 아니면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열 때문에 뭐 에너지도 손실되고 장치도 손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초전도 자석이 아닌 자석으로 핵융합 장치를 만들면은 길어야 한 수초 정도밖에 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초전도 방식으로 만들어진 토카마기 지금 세계에 몇 개 없거든요. 지금 K스타는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1억도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유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저희가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0초가 지금 최고 기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네. 30초가 넘어가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0초쯤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플라즈마가 꺼지게 돼요.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은 이 시간을 점점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유지를 해야 핵융합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성공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24시간 동안 계속 돌려야 될 거예요, 플라즈마를.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장치를 만들 수는 없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 하는 거는 플라즈마를 오래 유지시켰을 때 이 내부에서 어떤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100초 정도 이 플라즈마를 지켜보면은 대충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의 목표는 한 300초 정도 이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플라즈마를 계속해서 켤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기술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그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발전소에서 24시간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2050년에 지금 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생각보다. 볼 수 있겠어요. 전기 만든 것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네, 금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 정도면 과학기술이 네. 발전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한 빠른 발전이죠. 아니, 그리고 아까 그 핵융합 발전은 누출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용암보다도 훨씬 뜨거운 그 1억 도의 천문학적인 온도가 어떻게 터지지 않고 그 안에서 버티는 거죠? 핵융합 용기를 일단은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 안에 이제 연료를 집어넣고 이제 플라즈마라는 걸 만들어서 1억 도까지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이 안에 플라즈마의 밀도가 대기압의 한 10,000분의 1 정도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운전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용기가 뭐 깨지거나 했다. 그러면 이게 폭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던 공기들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플라즈마가 꺼지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핵융합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라고 하면은 플라즈마가 꺼지거나 아니면 장치가 좀 손상이 되거나 그 정도지 이게 뭐 폭발을 하거나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뭐 새어 나가거나 이런 연료는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성공하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부호들도 관심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까지 세계 부호들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핵융합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인데요. 빅테크 거물들은 왜 핵융합 에너지에 집중하는 걸까요? 야,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네요.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또 이 핵융합에 눈독을 들이는 건지. 이제 그만큼 거기가 이제 노다지다라고 느껴져서 네. 저렴한 표현들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마진율 노다지. 저희도 뭐 비슷하죠. 네. 네. 그럴만한 게 우리 이런 세계적인 부호들이 AI, 챗 GPT 이런 데도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챗 GPT 유지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냥 유지하는데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 한 것 같아요. 1억 이하? 무려 9억 원이나 든다고 해요. 하루에? 그쵸. 너무 많이 지금, 든다. 네, 지금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도 좀 실천해야 되고 ESG 경영을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가 빨리 상용화되길 바랄 것 같아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 씨는 이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야, 이쯤 되면 우리 박사님께서 얼마를 받으시고 일하시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일단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이 핵융합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 그걸 일차적인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후세대에게라도 예, 내가 이거 개발을 성공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좀 인센티브가 가도록 이런 계약 중요하다고요, 박사님. 아 근데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불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쵸.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방석에 앉으실 동방석에 앉을 수 있다. 네. 예, 저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성공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동방석에 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호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면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한 124개 정도의 핵융합 장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지금 있으니까 뭐 조금 적은 편이죠. 외국에 비하면. 또 그거와 별도로 이터라고 하는 국제 공동 핵융합 장치도 저희가 건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같이 하냐면은 플라즈마를 잘 가둬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가둬두는 효율이 핵융합 장치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짓기는 조금 뭐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어려워서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짓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터라고 말하는 그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인가요? 예. 기구가 아니고 장치를 다 같이 공동기구에서 만드는 거죠. 이터라는 장치를 뭐 이터 기구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같이 힘 모아서 n분의 1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터 개발에 좀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터는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짓는 건데요. 유럽 전체가 한 50% 정도 분담을 하고 있고 미국, 러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이렇게 해서 9% 정도씩 이렇게 분담을 해서 다 짓고 있고요. 프랑스의 까다라스라는 곳에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건설 단계 중에서도 뭐 진공 용기를 만든다든지 뭐 초동조 자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커다란 장치를 조립하는 기술 같은 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지금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 건설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도 공동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또 빨리 상용화시키는 나라가 임자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터는 뭐냐면은 이렇게 커다란 토카막을 만들면 정말로 잘 될까? 이걸 확인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까지는 이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는 또 모든 나라가 다 따로 하려고. 그러니까 상용화까지는 좀 다른 문제, 각 국가별로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그때는 문제. 이제 기술 경쟁이 또 들어가고 특허권 걸리고 저작권 걸리고 이제 다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이터에서 공동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 개별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 우리나라 기술력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나중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은 되나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핵융합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고 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터에서 이제 핵융합은 정말 된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에 따라가 놓고 경쟁을 해서 최소한 선도 그룹에라도 네. 속해서 이런 실증로를 성공을 시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응원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늦었어도 막판에 또 스포트를 내면 충분히 저희가 리더 그룹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박사님, 저희가 이 핵융합 에너지가 성공을 했어요. 상용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뭐 발전 에너지를 다 대체하고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 이렇게 좀 마음껏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 펑펑, 펑펑.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런 핵융합 발전의 효율을 계속 높여나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한 2050년이나 그 정도 돼서 그때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이 다른 발전,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과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많이 얻는다기보다는 다른 발전을 대체하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익을 많이 짓게 될 테니까 이걸 선도하는 나라는 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뭐 1억 도까지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핵융합을 하겠다 하고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이게 5억 도가 될 수도 있고 10억 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또 핵융합을 할 수도 있고 효율을 또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가는 계속 낮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기료 걱정 별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2050년까지 우선 기다려 봅시다. 근데 핵융합 에너지의 계속 장점이나 이렇게 효율성은 많이 들었는데 혹시 안 좋은 점, 뭐 단점 이런 건 없나요? 연구라는 입장에서는 일단 어렵다는 마치 게 자신의 아들에 대해 우리 아들의 못난 점을 얘기하라 이런 뜻일 텐데 그래도 한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핵융합 반응의 조건을 맞춰주는 게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단점이고요. 그거를 맞춰줄 수만 있다면 제 생각에는 단점은 없는데 근데 특징은 있는데요. 핵융합 발전이 잘 돼서 이제 이게 잘 쓸 수가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 이걸로 뭐 재생에너지도 안 쓰고 이것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생산한 전기를 또 사방으로 뿌려줘야 되잖아요.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공급할 때 또 손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태양광 네. 패널 같은 걸로 직접 생산해서 우리가 바로 쓰고 이런 건 또 손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기보다는 핵융합 발전이 잘 성공하면은 이렇게 핵융합 발전의 특징과 뭐 재생에너지의 특징을 잘 혼합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 아이의 단점은 장점처럼. 네.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무결점 에너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핵융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또 어렵고 복잡한 걸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고요. 사실은 핵융합 연구원에서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면은 진짜 전문가분들이 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영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렸던 것도 아마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2050년이라는 거를 굉장히 짧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이게 지금 당장은 조금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멀다고 생각해서 그럼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아마 점점 더 늦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 연구를 이렇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이나 응원 계속 해주시면은 2050년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정부 다시 행사할 수 안 있는 나시죠? 날이 그때 않을까. 저희 뭐 25년 후에 저희 이 출연진 그대로 해가지고 좋네요. 나와주시면 네.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꼭 성공을 하고 나와야겠네요. 네. 저희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알면 이득 궁극의 에너지 탄소 제로 핵융합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가요? 이해가 그렇게 네. 잘 됐어요. 네. 네. 말하다 보니까 되게 꼬여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에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